안녕하세요.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입니다. 지난해 제주도의 한 달살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이중섭 생각까지 갔죠? Fly me to the moon. 네, 세섬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금 주변이 조용하게 느껴지네요. 좀 뭐 이렇게 그 골프공 딱딱 치는 소리도 안 나고, 오늘도 파크 골프장인가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항상 아침 산책 오는 장소에 왔어요. 네, 근데 오늘은 특이하게 원래 파크 골프가 저희가 새벽 6시 15분에 집에서 나와서 한 30분 전부터 돌기 시작하는데 네, 항상 이때도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없네요. 오늘은 왜 없나요? 파크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나요? 그런 금지령 같은 계엄령도 내리시는데. 없고요. 네, 파크 골프가 뭐라고 금지령까지 내리진 않았을 것 되게 같고요. 위험한 스포츠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오늘 날이 굉장히 흐리고 네, 아마 계속 요새 뭐 예보가 있어서 네. 그냥 오늘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 캔슬된 건 아닐까? 그냥 상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 봄에 제주도 한 달살이 했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세솜 대표님 원래 1시간 동안 겪은 일을 1시간 반 동안 설명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러면 제주도 한 달살이 얘기는 얼마 동안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한 한 세 달? 한 달 살이니까 최소 한 달 반 정도는 이야기를 거뜬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 그 전에 이 네. 채널 구독 취소하시면 안 돼요. 아주 재밌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중섭 살았던 집까지 갔었는데요. 이중섭과 김세솜 대표님 사이에 뭐 되게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사실 저도 이중섭 화가에 대해서 이름은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요. 몇 작품들은 이미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네, 황소를 그린 작품들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그 집을 보고 나서 제가 관심이 계속 생기고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찾아봤더니만 맙소사 저와 이중섭 화가님의 생일이 똑같았습니다. 아, 생일이 똑같아요? 네, 언제죠? 9월 16일. 뭐 저기 세솜님 주민등록상에는 그 생일 아니지 않아요? 주민등록상에 있는 생일은 음력이에요. 아, 제가 좀 옛날 사람이잖아요. 당시만 해도 음력으로 주민번호, 주민증에 올렸던 관례들이 있어서 네, 저희 부모님도 저를 음력으로 넣었는데요. 근데 그 음력으로 넣은 것까진 좋은데 제 음력 생일이 항상 추석이랑 굉장히 닿아 있어요. 네. 왜냐면 추석 명절도 음력으로 세거든요. 네, 그래서 추석 때가 되니까 제가 생일상을 항상 못 받아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양력으로 세자, 내 아. 생일은. 생일상 받아먹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이중섭 화가랑 세솜님이랑 생일이 같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좀 더 이렇게 뭐 가깝게 느껴지거나 그러셨나요? 네, 확실히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원래 예술가들의 삶, 뭐 작가들의 삶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셨나요? 아니요,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분이 글 쓰는 분 아니세요? 네, 가끔씩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장맥주님 때문에 네, 다른 분들을 만나곤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작가라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 글쓰기라는 거에 대해서 좀 환상이라든가 동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잖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서도. 근데 저는 어떤 글을 쓰는 사람 역시 그냥 똑같은 우리 같은 노동자의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냥 그가 그런 일을 수행하는 거지 그 작업에 대해서 뭐 대단하다 멋지다 나랑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아, 그래서 그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장맥주님을 열심히 꼬셨잖아요. 호주로 건너오라고. 네, 그렇죠. 왜냐하면 호주에서는 그 몸 쓰는 노동자들 블루칼라라고 우리가 일명 부르는 네,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군들, 예를 들면 요리사라든지 트러커라고 하든지 뭐 배관공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일도 많고 돈도 많이 버니까 네, 저는 굳이 한국에서 기자 같은 일, 기자의 업무 강도가 상당했잖아요, 당시에. 네, 주 6일 출근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그러느니 여기 와가지고 영어만 좀 배우면 영어도 많이도 필요 없잖아요. 네, 막힌 하수구 뚫는데 뭘 그리 대단한 영어가 필요하겠어요. 네. 그런 기술직 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열심히 꼬셔봤지만
결국 실패했죠. 특히 저한테 배관공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죠. 플러머하라고. 네, 제 생각엔 배관공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하수구가 막혔을 때 심정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정말 답답하고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이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조금 그 협상에 있어서 높은 지위를 갖게 되거든요. 어떻게든 뚫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집주인께서. 네, 저희도 최근에 통수하느라고 기사님 불러가지고 굉장히 저희가 을의 위치에서 많이 기사님이랑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배관공 말씀하니까 이렇게 드는 생각인데요. 사실 그때 위기의 주부들의 배관공 캐릭터가 멋있게 나와가지고 혹시 저한테 배관공하라고 하셨던 건 아닌가요? 그랬나요? 멋있는 배관공 하면 또 슈퍼마리오가 원조인데. 슈퍼마리오. 네. 네. 그럼 이중섭의 삶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 생일이 같은 것도 있었겠지만 딱히 뭐 그 예술보다는 그의 가난, 뭐 그의 가족, 뭐 그가 그 아내랑 사랑한 게 되게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겠군요. 네, 현장에서 이제 몇 가지 자료집도 구매를 하고요. 네. 이중섭과 그의 아내가 여러 차례 서신을 교환하면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확인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묻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저는 저랑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끝까지 추구하고자 하는 한 가난하고 처절한 예술가의 희망, 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즈음에 그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게스트하우스 쉼에서 영화 두 편을 보고 또 뭐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 좀 나눴었죠. 어떤 영화였는지 기억나세요? 라라랜드하고 소울 이렇게 두 편을 봤는데요. 네. 처음 보고 났을 땐 전 소울이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 두 편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주인공이 둘 다 재즈 뮤지션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안 풀리는 재즈 뮤지션이죠. 네, 왜냐면 재즈라는 장르가 그렇죠. 지금 요새 케이팝이 제일 잘 나가고 재즈를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 많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보고 난 다음에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영화 소울이었는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건 라라랜드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 예뻐서? 주인공이 예쁘고 남자 주인공도 있으니까요. 네네. 여자 주인공은 예쁘고 잘생기고. 남자 주인공은 멋지고 그런데 주인공 때문만은 아니고 네. 그 남자 주인공이 작품에서 하는 메시지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되게 기억에 남는 몇 가지 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라라랜드에서. 네. 라라랜드에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보고 나 재즈 좋아한다고, 나 재즈 뮤지션이라고 하니까 여자 주인공이 재즈? 나도 알아. 그거 어른들 파티할 때 깔리는 음악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맨날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근데 남자 주인공이 이제 막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맨날 똑같다고? 아니야, 달라. 재즈는 매번 플레이를 하고 연주를 할 때마다 다른 음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음악이야. 그걸 어떻게 매번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라면서 열변을 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책도 그래요. 책도 모르시는 분들은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되게 두꺼워가지고 글자만 많고 그냥 잘 살아가자는 뭐 좋은 이야기들 담겼나 보지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그렇긴 해요. 한 네. 80%는. 네. 근데 또 안 그런 책도 많거든요. 그래서 글자가 너무 많더라고요. 책이. 조금 그렇긴 하죠. 네. 마치 음악에는 그 콩나물이 너무 많은 것처럼 네. 그렇긴 한데 또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각각의 책이 다르고 각각의 음악이 다 다르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라는 그 남자 주인공의 절규가 인상적이었어요. 그 영화들도 그럼 그 게스트하우스 쉼에 있는 그 작은 극장에서 보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뭐 여러 명이 보지는 못하는 시기 아니었나요? 네, 그래서 그 인원이 몇 명으로 좀 제한되어 있었어요. 네. 3명인가 4명인가 그리고 네. 다 떨어져서 봐야 되고 그렇지 않았나요? 뭐 저희가 그 영화를 신청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네.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쉼 대표님이 그 영화 오늘 상영작 뭐 이렇게 네, 바깥에 오늘 상영작을 이렇게 분필로 작은 네. 칠판이 있으면 분필로 적어주셔서 그걸 보고서 저희가 막 예약이지 뭐 신청도 하고 그랬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제 라라랜드랑 소울을 저희는 그때 못 봤지만 좀 유명한 영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 오늘 상영작이라고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좀
줄 알고 이렇게 늦게 가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안 왔어요. 네. 저희 부부랑 뭐 한 명 정도? 네. 아니면 그냥 저희 부부 이렇게만 봤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이제 앞으로 인생 5막이 펼쳐질 거라고는 이제 예상을 하셨고, 네. 내가 5막을 살아야겠다. 4막이 여기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5막에 대해서 이런저런 구상을 하셨었습니다. 그 중에 이주민 여성을 돕겠다. 그 이주민 여성을 돕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었죠. 네. 제가 호주에서 사실은 이제 그 원주민이 아니라 네.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외부인으로서 살면서 거기서 조금 생각을 했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타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가야 될까? 네. 저는 호주에서 살면서도 그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매번 잘 빠르게 쫓아가지 못했어요. 네.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요. 네. 학교 다니면서 알바하면서 그리고 조금 남는 시간 있으면 뭐 책을 본다든지 가끔 한국 드라마도 보기도 하고요. 한국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 그래서 그 사회에 당면한 이슈들을 잘 제가 몰랐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떤 사회에서 좀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들이 네. 있었고 그들을 좀 돕고 싶다. 네. 그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동생분도 사실 이주민 여성 아닙니까? 그렇죠. 제 동생도 스위스 남자와 결혼해서 스위스에서 살고 있는데요. 네. 스위스란 나라가 또한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저는 어쨌든 간에 언어적인 장벽이 제일 컸거든요. 네. 언어 장벽과 문화 장벽이 있을 텐데 저는 워낙에 외국 드라마나 책을 많이 읽어서 문화 네. 장벽은 사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말만 트이면 어떻게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언어 장벽을 깨치고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네. 스위스는 굉장히 독특한 게 스위스에서는 무슨 말을 쓰는지 아세요? 장맥주님? 스위스 말? 네. 근데 그 스위스 말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 스위스 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약간 독일 사투리랑 비슷한가 봐요. 스위스에서는 굉장히 많은 언어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네. 이탈리아어, 네. 프랑스어, 그리고 로망, 뭐 아무튼 그 로망이라는 그 말이 아마 독일어에서 많이 변형된 거고 정통 독일어를 쓰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이 스위스어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 언어를 쓰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적다 보니까 네. 이들을 위한 교재나 제대로 된 책들이 별로 없어서 네. 제 동생이 스위스어를 익히는데도 되게 고생을 하고 있고 뭐 문화적인 거는 뭐 말해 뭐 하겠어요. 심지어 영어를 쓰는 이 글로벌 표준어가 된 저 영어를 쓰는 호주에 가서도 우리가 언어 장벽을 그렇게 크게 느끼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일하는 젊은 여성이 네. 심지어 그 언어 교재도 잘 없는 네. 좀 영어에 비하면 사용자 수가 턱없이 적은 네. 스위스에 가니까 동생분은 언어 장벽을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느끼겠군요. 그렇죠. 그런 생각 때문에 인생 5막을 내가 좀 새로 시작하고 싶다. 근데 일단은 뭐 누군가를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사람의 쓸모,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인생의 의미를 생각할 때 결국에는 그 끝으로 가면은 네. 누군가를 돕는 일이야말로 이 사회를 조금 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 더 발전된 상태, 조금 더 나은 상태로 만들면 그래도 허무함이 덜 할 것 같다? 그래서 네, 너무 네. 좋다. 나 정말 잘했다. 나 잘 태어났다라고 박수치게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밤 잘 때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나, 내일은 어떻게 보낼까. 그럴 때에 밀려드는 어떤 커다란 슬픔의 파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백원공이 되어서 전 세계에 하수도가 막힌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고요. 백원공이 되면은 돈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벌 수 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일을 꾸려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슈퍼마리오가 되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그런 새솜님의 모습도 잠깐 상상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암과 책의 오디세이 김세섬이었어요. 좋아요, 댓글, 구독 감사합니다. Stand by me. Stand by me, darling, darling.